안녕하세요.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의 저자 스카이쌤 김도연입니다. 제 책 연공자리 판매 시작한 지 2주가 안 된 상황에서 2세를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별책 부록의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별책 부록은 총 8가지로 구성되었는데요. 차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파닉스 단어 읽는 법. 첫 번째로 영어 발음이 두려운 부모를 위한 파닉스 단어 읽기인데요. 1, 2번은 영단어의 발음 기호를 읽어야 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되고요. 3번은 파닉스 교재를 코치하시거나 파닉스 교재를 사용하기 전 아이가 알파벳을 암기할 때 일부 음까지 암기시킬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파닉스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알파벳의 일부 음을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파닉스 1단계 교재를 아이가 부담 없이 하게 하거나 영어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는 알파벳의 일부 음을 외우고 파닉스 1단계 교재를 접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책에서 아이가 음원의 소리를 들은 뒤 부모가 발화하거나 입만 뻥끗하는 식으로 같이 한다는 느낌만 주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닉스 단어 읽는 법을 만든 이유는요. 부모님이 단어의 첫입을 뻥끗하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도 있지만 아이가 리스닝에서 딕테이션을 할 때 코칭 팁으로 활용해도 좋기 때문입니다. 파닉스 단어 읽는 법은 단어의 첫 스펠링이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에 따라 발음되는 음의 높이가 다른 점을 유의해 읽는 건데요. 아이가 리스닝 딕테이션에서 유성음 B와 무성음 P 같은 걸로 헷갈려 한다면 이 파닉스 단어 읽는 법을 알려주세요. 딕테이션의 정답률이 올라갈 겁니다. 2. 리딩, 리스닝 교재 레벨표. 두 번째로 리딩과 리스닝 교재 레벨표에 대해 11쪽 분량이 있는데요. 제가 시중에 모든 교재를 넣은 게 아니어서 교재표에 없는 교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리딩 교재는 렉사일 지수와 학습 대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렉사일 지수가 없는 경우 같은 출판사의 학습 대상이 같은 교재로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이가 사용한 능률 출판사의 주니어 리딩 엑스퍼트에는 렉사일 지수가 없는데요. 같은 출판사의 주니어 리딩 튜터의 학습 대상을 기준 삼아 추측할 수 있어요. 주니어 리딩 엑스퍼트 2의 학습 대상이 중학교 1, 2학년인데요. 주니어 리딩 튜터 3의 학습 대상도 중학교 1, 2학년으로 같아서요. 주니어 리딩 튜터 3의 렉사일 지수와 비슷하겠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가 사용한 책에는 별표로 표시를 하고 제가 책에서 제시한 단계도 써놓았는데요. 제 아이가 사용한 책을 기준으로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교재를 찾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레벨 차트, 레벨 테스트, 교재 선택 가이드 등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필요시 잘 활용하세요. 2단계 리딩의 독해 실력을 높이는 엄선된 문장. 세 번째로 2단계 리딩의 독해 실력을 높이는 엄선된 문장이 있습니다. 17쪽 하단에 박스로 주어와 동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아이가 영어에 대한 감이 좀 부족하다면 주어와 동사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제 아이한테 알려주었어요. 책에는 주어와 동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서요. 문법 교재를 미리 준비해 주어와 동사에 대한 부분만 아이가 미리 접하게 하셔도 됩니다. 2단계 리딩 문장 38개가 있는데요. 이제 막 리딩을 시작한 아이가 단어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단어만 사용해서요. 아이가 문장의 형태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21쪽 하단에는 문장에 쓰인 문법을 정리했는데요. 만약 아이가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면 문법 교재를 활용해 의미가 파악될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아이의 상태를 살펴 필요시 문법 내용을 알려주세요. 아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장을 암기만 한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시 해석될 정도의 문법은 꼭 알려주세요. 4. 3단계 리딩의 독해 실력을 높이는 엄선된 문장. 네 번째는 3단계 리딩의 독해 실력을 높이는 엄선된 문장인데요. 2단계 문장과는 다르게 문법이 적용된 문장을 체득하는 반복 학습법에 활용하는 겁니다.
제 아이가 사용했던 아이캔 리딩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책에서 제시한 49개의 문장을 활용합니다. 각각의 문장에는 사용된 문법이 괄호 안에 적혀 있는데요. 문법 교재에서 해당 문법을 찾아 문법을 알아보고 문법이 적용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 뒤 영작을 하고 영어로 문장을 발화하고 쓰게 합니다. 아이의 문법 진도보다 앞서서 문법 내용을 알아볼 수도 있어서요. 미리 중등용 문법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5. 4단계 리딩의 독해 실력을 높이는 엄선된 문장. 다섯 번째는 4단계 리딩의 독해 실력을 높이는 엄선된 문장인데요. 4단계 교재에서 나올 만한 어려운 문장이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장 10개를 제시합니다. 각각의 문장에는 문장을 분석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설명을 최대한 다 이해하며 문장을 흡수합니다. 필요시 문법 교재의 도움을 받아 이해를 돕게 해줘 좋습니다. 6. 관계대명사 특강. 여섯 번째는 관계대명사 특강인데요. 3단계 리딩과 리스닝에서 관계대명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3단계 학습 초반에 이 관계대명사 특강을 활용하세요. 관계대명사의 이해를 돕는 좋은 설명이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아니어서요. 필요시 문법 교재의 설명이나 동영상 강의 등을 추가하세요. 7. 리스닝 실력을 높이는 15가지 스킬. 일곱 번째는 리스닝 실력을 높이는 15가지 스킬입니다. 영어 음원을 많이 들어서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듣는 아이도 있어요. 초등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어 듣기를 시작했다면 듣기 센스가 없는 아이의 경우 리스닝 스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는 필요해서 알려줬고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 스킬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단계마다 아이가 캐치해야 하는 스킬의 범위를 제시했는데요. 아이를 살펴 필요할 것 같다면 알려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읽고 터득해도 됩니다.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시험의 형태로 아이를 확인하셔도 돼요. 영어를 잘 못 듣는 아이가 이 스킬을 익히고 나면 영어 듣기 귀가 좀 더 뻥 뚫릴 겁니다. 그러니 이 스킬들 놓치지 마세요. 8. 5달랑 영어 에세이에. 여덟 번째는 5달랑 영어 에세이에입니다. 별책에는 에세이와 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만 있지만 제 블로그에는 문장에 대한 분석과 다른 영어 에세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주소를 보고 방문하셔서 에세이 자료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길벗 출판사 홈페이지에는 상을 탄 영어 말하기 대회 원고들도 있으니까요. 필요시 참고하세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책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